성장률에 있어서는 실적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장률이 계속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CEO가 사실은 성장률에 있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딱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네. 아, 이거는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커서 주가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사실 그 거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사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도 좀 경험이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불안하고 공포심이 지배될 때 말씀하신 대로 막 이 우왕좌왕하게 되죠. 네. 근데 이 공포심이 커질 때가 잘 모를 때, 네.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런 불안감이 든다 그러면 좀 공부가 덜 된 거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수십 년 전에 처음 주식할 때 현대차 사놓고 예. 일희일비했던 기억이 나요. 아, 오늘 5천 원 떨어졌는데 전화해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무슨 일이냐고. 왜 떨어지죠? 다음날 오르니까 또 좋아가지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예. 그 다음날 또 한 2천 원 떨어지면 왜 떨어지죠? 막 이러고 맞습니다. 예. 불안해했던. 그러니까 예. 잘 모르니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저도 뭐 몇십 프로 떨어져도 그냥 이렇게 관조를 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장님도 그 여유 자금으로만 하시니까 아무래도 빚내진 않죠. 예. 저도 신용으로 투자해보고 뭐 미수도 써보고 해가지고 큰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 이후로는 절대 신용 미수는 안 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꼭 사실 뭘 사고 이런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그 기본적으로 성장주는 그 찰리 먼거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창기에 발굴해서 성장이 둔화될 때까지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식이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상승하고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가는 하락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주가는 실적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성장주는 또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원칙을 적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제 그 성장주는 회사 매출과 이익이 급속하게 증가하면 적용 PER을 동시에 높여버리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런 성장주는 그 언제 하락을 하느냐? 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할 때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뭐 다 네. 아시겠지만 성장주는 이익은 계속 증가해도 이 성장률이 약간만 둔화되는 낌새만 보이면 곧바로 그냥 투자자들이 그냥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밸류를 딱 줄여버리니까요. 순식간에 PER을 확 낮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는 하락하는 게 이제 성장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성장주의 주가는 실적의 함수가 아니고 성장률의 함수다. 이렇게 사실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져도 성장률이 꺾이면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에 있어서는 실적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장률이 계속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사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요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보면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주가 이제 네, SK텔레콤이죠. 그 당시 한국이동통신 서비스인데 뭐 존 리 선생님이 400배인가요? 100배인가 뭐 벌었다고. 하여튼 몇백 배 내셨다고 저도 들었어요. 지금의 뭐 AI 열풍, 2차 전지 열풍을 훨씬 더 능가했었죠. 이 주식이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 100배 상승을 했다가 이제 2000년 초에 이제 하락을 해서 이제 지금도 그 주가를 회복을 못 하는데 여기 이제 제가 그래서 실적을 한번 정리를 그때 그걸 찾아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1999년에는 약 이익 성장률이 460%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102%가 상승을 했고요. 이 성장률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안 오른 이유는 이미 그 전에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이익이 30%가 늘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당시에 SK텔레콤은 최고의 성장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될 낌새만 보이니까 투자자들이 SK텔레콤을 확 축소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늘어났는데 이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요거를 차트를 보면 이제 성장주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성장주들 보면은 전년 대비 올해가 예를 들어서 20% 성장을 했으면 내년도가 올해 대비 또 20%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년도에 13%만 이렇다 그러면 아 성장이 꺾이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계속 높여가는 거죠. 그러다가 영원히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에 꺾이는데
이제 사실 그때 꺾이는 때를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렇죠. 그 피터 린치께서는 이제 동일 점포 매출이 3%가 감소하면 성장주 매도 시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때 이 낭만적인 시대 때의 얘기고요. 지금은 뭐 3% 감소하기 전에 이미 매도 신호는 훨씬 일전에 나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성장주 주가는 실적에 비례해서 오르지 않고 오를 땐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이렇게 이제 오르는 이유가 PER에 있고 네. 반대로 이제 성장주 주가는 실적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적용 PER을 확 낮춰버리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익이 크게 증가를 해도 성장률이 둔화될 낌새만 보이면 이게 투자자들이 적용 PER을 낮춰버리니까 성장주 매도 타이밍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 사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좀 장기 투자를 할 때 네. 중요한 게 그 최고 경영자, CEO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성장주도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오래 가져가야 된다. 네. 이 말씀으로 네.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다면 또 CEO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CEO가 사실은 성장주에 있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회사가 처음에 성장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초창기일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 회사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 여기 있는데 책에다도 써놨는데 네. 그 히라이 가조라고 하는 그 대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대표가 오기 전에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맞죠? 플레이스테이션. 네네. 플레이스테이션이 너무너무 잘 팔려가지고 그 다음번에 플레이스테이션 3를 개발을 해서 시장에 내놨을 때 이거를 갖다가 이건 컴퓨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컴퓨터인지 게임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비쌌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완전히 사실 쫄딱 망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히라이 가지오라는 사람이 이제 CEO로 와가지고 한번 보니까 이 회사 이 제품의 정의가 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이게 네. 컴퓨터인지 게임기인지 컴퓨터 같으면 훨씬 성능이 좋아져서 더 비싼 가격에 팔아도 되고 게임기라고 하면은 기능을 확 줄여서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제품 자체가 이게 그 회사의 사활이 걸린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의 사활이 걸린 그런 제품인데 제품 자체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 뭐냐면 그 정의 어떤 거를 회사를 경영할 때나 아니면 제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정의를 제대로 내려야 된다. 이게 어떤 제품인지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인지.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것조차도 CEO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사실 제대로 못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완전히 최고 경영자의 약간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코닥 같은 경우에 우리는 필름 회사다. 그러니까 오로지 필름에만 집중을 하다가 회사가 안 좋아졌고 그렇죠. 후지 필름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필름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화학 회사다.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화장품도 개발하고 뭐 그 케미칼을 이용해가지고 뭐 지금 의료기기도 하고 회사가 그래서 옛날 필름 만들 때보다 더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 CEO가 어떤 정의를 내리기 나름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사실 반도체 진출한 거 그때도 사람들이 뭐 되게 보면은 지금 뭐 그때 뭐 삼성그룹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대대적으로 찬성해서 반도체 사업을 하고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때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국가에서는 도시락 싸들고 말렸다 그럽니다. 못하게. 이거 삼성이 국가 경제 해가 된다. 우리나라 이 망한다. 반도체 보나마나 니네 실패할 것 같은데 우리 망한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도 그룹 내부에서도 찬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데 딱 2명 있었다는데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사실 이런 경영자가 결국은 지금의 삼성전자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CEO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그 CEO를 했으면 사실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 제품이라든가 회사의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특히 성장주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짐 콜린스라는 분이 그 연구를 해가지고요. 미국의 가장 잘된 기업들을 10몇 개인가를 뽑았습니다. 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그 CEO들을 여러 가지 그 CEO들의 어떤 CEO들이었는지 연구를 했는데 사실 그 CEO의 특성을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회사를 갖다가 쭉 이렇게 경영을 해 나갈 때 예를 들면 어떤 자리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든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된 회사를 보면 그런 게 아니고 좋은 회사 사람을 먼저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운영할까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루닛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계통에. 네, 그러니까 그 계통,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쪽에서 같이 카이스트를 공부하고 하던. 네. 그래가지고 뭘 할까를 고민한 겁니다. 휴렛 패커드도 처음에 모여가지고 뭘 할까를 고민한 겁니다. 사실 이런 형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까를 고민하는 형태가 가장 좋은 형태라고 사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능력도 있고 가운데 이탈을 안 한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멤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냥 조금 회사가 커지면 다른 회사들은 막 서로 분쟁 생기고 이러는데 이런 게 없고 사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영자, CEO를 잘 봐야 된다. 굉장히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이끌고 갈 만한 예. 뚝심 있게 예.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가. 네. 네. 지금 그 성장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성장을 한다는 거, 매출이 드러난다는 거는 우리가 좀 제조업으로 따지면은 계속해서 공장 증설이 일어난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책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무분별한 확장과 건강한 성장의 차이. 네. 이게 어떤 것인가? 예. 예를 들면 제가 책에서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 미국에 가면 그 약국 체인점이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 월그린스라고 하는 데가 있고 이제 에커드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두 개 회사가 이제 거의 규모가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둘 다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 자체는 똑같았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든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월그린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중심지에 자기네 약국을 이제 사람들이 가장 오기 좋은 데로 집중을 하자.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1마일 안에만 해도 가게를 몇 개씩 서로 열면서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해서 예를 들면 그 길가에 있는 어떤 이 약국이 있는데 바로 한 100m 지나서 사각형 그 모퉁이에 자리가 나게 되면 아무리 손실이 나도 이 약국을 폐쇄하고 위치가 좋은 사각형이 있는 모퉁이가 있는 그쪽으로 사실 이전을 했다릅니다. 그래서 네. 계속 그런 전략을 썼는데 비슷한 그 규모의 약국인 에커드 이런 회사들은 갑자기 뭐 홈비디오 같은 거를 인수를 하고요. 뭐 또 다른 걸 인수하고 그러니까 본업은 그냥 확장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뭐 이 마을에 몇 개 늘리고 뭐 저 마을에 몇 개 늘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성장 전략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월그린스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전략을 세워서 위치 좋은 데로 찾아서 얼마든지 돈이 더 들어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위치로 옮기고 1마일에 몇 개를 넣으면은 그것이 시너지가 나타난다.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본업을 더 키워 나간 경우고 에커드는 본업을 안 키울 수는 없으니까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몇 개 만들다가 말다가 하고 오히려 뭐 비디오 만들고 뭐 또 다른 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거의 차이점은 나중에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것도 이제 역시 최고 경영자의 그 역량 탓인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월그린스는 굉장히 큰 성장을 했고 에커드 같은 데는 나중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차이점들을 사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성장이 가장 핵심 코어 네. 그쪽으로 잘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 관계 없는 쪽으로도 이게 우리가 소위 문어발처럼 네. 가느냐 이런 예. 것도 잘 봐야 되는 거군요. 당연히 그렇다고 전체 매출이 생각합니다. 증가하는 예. 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예. 네. 이게 나중에 시간이 가면 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지금 책에서 언급하신 그 성장주 발굴법 4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성장주 발굴법이라고 하니까 무슨 막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는 당연히 없고요. 아니 근데 예, 우리 천백만 대표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남들이 볼 때는 또 참 대단하게 잘 찾아내신다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예. 그렇게 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데.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는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냥 작년에 제가 그 루닛,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지노믹 트리, 뭐 이거 하고 비트코인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제가 어떻게 찾아냈는지를 제가 이제 그냥 썼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특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그 일단 뭐든지 많이 읽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가 말하는 거 꼭 증권사 리포트가 아니고요.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루닛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책으로 찾아내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왜 그 의료기기 책에서도 나왔는데 그다음에 외국 사람이 쓴 책에서도 이 루닛이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갖고 제가 혼자서 생각을 했던 게 아니 이 미국 사람이 책을 썼는데 미국 사람이 쓴 책에 루닛이 나올 정도면 이 조그만한 기업인데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이 나왔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때는 그 비상장사였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조그만한 회사를 외국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네. 생각을 했고 이 조그만한 회사가 계속 그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계속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을 해서 계속 논문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한 게 아니 이런 데는 커다란 회사들이 참여를 하는데 조그마한 회사가 매년 초청을 받아서 한 번도 아니고 매년 초청을 받아서 계속 자료 발표를 하고 이거는 뭔가 있는 것 같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사를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 사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뭐 증권사 보고서나 뭐 이런 거 증권 방송이나 이런 거를 보고서 찾았던 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 그런 점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로 사실 많은 자료를 보고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거는 그 올해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 제가 이제 가장 그 좋게 보는 종목인데 네. 작년에도 어차피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덜 올랐습니다. 지노믹틀인데 제가 한 100몇 프로 올랐을 겁니다. 그래도.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과거를 알고 있으면 훨씬 이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거는 그 메디톡스의 주가 변화를 보고서 사실은 이거는 이 종목을 찾아낸 거고요. 네. 메디톡스라는 게 세계에서 그 톡신을 두 번째로 개발한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개발한 회사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물론 이제 특허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 회사의 주가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가 이 메디톡스를 보고서 사실은 제가 알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메디톡스와 똑같은 주가 변화를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했는데 사실 작년에 연말에 생각했던 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2, 3년 후.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그래서 2, 3년 후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할 주식이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메디톡스라고 하는 게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톡신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하면서 근데 첫 번째로 개발한 엘러간 회사 거보다 제품도 더 좋고 가격도 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50배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발굴을 했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메지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일단 임상 3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폭락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실패했으니까 그럼 그 회사는 잊어먹자 이게 아니고 이제 평소에 공부를 해놓은 거죠. 이 회사는 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대강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다시 한다 그러더라고 임상을. 근데 조건을 쭉 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근데 네. 그게 처음 보면은 그 조건을 모르는데 저는 옛날에 투자는 안 했지만 그 당시에 실패를 왜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딱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커서 주가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사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역시 과거의 히스토리를 알아놓으면 좋다. 사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스크가 2022년 9월 30일 날 그 옵티머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옵티머스를 공개하면서 사실 그때 좀 이렇게 허접하긴 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0불인가? 25,000불인가 이하로 4, 5년인가? 뭐 안에 로봇을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멀게 느껴졌었는데 이제 이 옵티머스를 공개하면서 3년에서 5년 사이에 시판을 하겠는데 그 가격은 25,000불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로봇 시대가 다가오는구나라고 사실 딱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얘기했으면 안 믿을 텐데 이제 현재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앨런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런 거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사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제가 뭐 성공한 건 아닌데 어쨌든 AA 등급의 그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장을 할 때 이제 그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이제 특례 상장을 할 때 등급을 매기는데 어떻게 해야지 상장이 되냐면 A 등급 하나하고 BBB 등급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술력이 아주 좋은 회사들은 A 등급을 이제 AA 등급을 받게 네. 되거든요. 근데 이 AA 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AA 등급을 받은 회사들은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AA 등급을 받은 회사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뭐 3개인가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파크 시스템즈고요, 루닛이고 알테오젠이거든요. 결국 이 보면은 다들 엄청난 주가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보고서 어떤 기업이 AA 등급을 2개를 다 받았다. 사실 이러면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에 그 투자하시는 종목들도 찾아냈고 예. 앞으로도 이러한 기준으로 계속 발굴하실 예정이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좋은 방법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좀 실망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뭐 저라고 뭐 그런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한 방법들을 이제 사용해서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누구나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야 그 누구나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또 그걸 통해서 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또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예. 거니까. 근데 찰리먼 것도 그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런 매직은 없다. 어떤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매직은 없고 오로지 본인이 공부해서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찰리 먼거가 얘기했던 게 항상 그 격자틀 인식 모형인가 해가지고요. 모든 그 지식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수학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사실 이게 그 공부를 하거나 종목을 발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사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시험을 잘 볼 정도로는 안 되고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된다. 사실 그런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